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배우고 있는 A3C 알고리즘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A3C 알고리즘은 어싱크로너스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싱크로너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었죠. 오늘은 나머지 부분인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배우고 수도 코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A3C는 대표적인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이 다른 알고리즘과 큰 차이점은 멀티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개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고 여러 개의 멀티플 워커 에이전트인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커 에이전트들은 패럴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에이전트가 그 인바이런먼트에서 각각 고유의 팔로시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인바이런먼트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스턴스들, 그러니까 각 에이전트마다 각자의 트라젝토리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학습을 마치게 되면은 그 학습된 결과를 글로벌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업데이트할 때 중요한 것은 어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 반대로 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 한다는 것이 있는데, 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 에이전트 여러 개가 다 학습을 마친 후에 업데이트 해야 될 그 결과들을 글로벌 네트워크에 동시에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싱크로너스고, 어싱크로너스라는 말은 에이전트 하나하나가 학습을 마친 후에 글로벌 네트워크에 독자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죠. 다른 에이전트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을 어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고, 이제 오늘은 여기 크리틱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어드밴티지 펑션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드밴티지 펑션은 액션 밸류 펑션과 스테이트 밸류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액션 밸류 펑션인 Q 밸류 펑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n 스텝 리턴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밴티지 펑션을 약간 에스티메이트한 이 식을 가지고 크리틱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A3C의 어드밴티지 펑션 파트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전에 배웠던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이론적으로 처음에 전개를 할 때에는 저희가 오브젝트 펑션으로 토탈 리워드의 익스펙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전개를 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토탈 리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사용했죠. 그 이유는 뭔가요? 이 리턴은 토탈 리워드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강화학습 모델에 더 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탈 리워드는 매 타임스텝마다 S0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용했던 리워드를 다 썸한 것을 사용하는 건데, 리턴은 프레젠트 스테이트에서 이미 지나간 상태의 리워드는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얻어질 리워드만 사용하는 것이 더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디스카운티드가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줄 리워드에 대해서 더 멀리 있는 리워드일수록 디스카운트를 시키는 거였잖아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더 잘 맞기 때문에 토탈 리워드보다는 여기 리턴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러시 그라디언트에서는 이 미니 배치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트라젝토리들이 있다면 이 트라젝토리들의 리턴 값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리턴 값들은 뭘 말하는 거죠? 여기 리인포스 알고리즘의 모델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리턴 값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여기 팔러시의 그라디언트를 나타내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 액션을 취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했을 때 실제로 이 리턴 값은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 액션이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러시 방향으로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라디언 값이 더 커지는 거죠. 그 에이전트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면은 현재 그 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액션이 좋은 거였으면, 바꿔 말하면 이 리턴 값이 큰 값이었으면은 그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할 때 더 큰 값만큼 그라디언트가 생기는 거니까 이 액션 방향으로 더 인커리지를 시키는 것이 된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리턴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리턴 값 대신 여기 있는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 대신 제가 어드밴티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 리턴 값은 크면 클수록 그 액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어드밴티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Q 펑션이 있는데 이것은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했을 때 앞으로 얻어질 리턴들의 익스펙테이션이고,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뭐죠? 이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모든 액션에 대한 리턴들의 익스펙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액션 밸류 펑션 Q 펑션에서 모든 액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것이 이것이 되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어드밴티지 펑션이 파지티브라는 말은 평균적인 거에 비해서 그 액션이 더 좋다라는 거고, 여기 어드밴티지 펑션이 네거티브라는 것은 이때 썼던 이 액션이 실제로는 평균보다도 더 성능이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익스펙테이션에 비해서 얼마나 그 액션이 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표현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리턴보다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3C는 이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어드밴티지 펑션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어드밴티지 펑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드밴티지 펑션은 실제로 네트워크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액션 밸류 펑션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있어야 되고,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드밴티지 펑션을 쓰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네트워크를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A3C가 이 어드밴티지 펑션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액터 네트워크에 있는 네트워크 하나 있고, 이 크리틱 네트워크를 위해서 두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 Q 펑션을 나타내는 네트워크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두 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네트워크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프랙티컬한 이유 때문에 A3C에서는 여기 있는 Q 밸류 펑션, 이 액션 밸류 펑션 대신 n스텝 리턴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n스텝 리턴은 실제로 트라젝토리가 구해지면은 거기에는 리워드를 n스텝까지만 디스카운트해서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트라젝토리에서 리턴 값만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가 엑스트라로 만들 필요가 있지는 않는 거죠.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 네트워크 하나만 만들면 되죠. 이것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n스텝 리턴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음에 주어진 리워드 뿐만 아니라 여기 n스텝까지 리워드를 디스카운트를 해서 썸을 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프레젠트 스테이트에서 n번째 지난 그 스테이트에서의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으로 마지막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 n스텝 리턴에서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길어질수록 원래 리턴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 말은 그라디언 베리언스가 더 커지겠죠. 저희가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라디언 베리언스가 더 커진다고 배웠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 그라디언 베리언스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n스텝의 이 n을 가지고 플렉서블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스텝 리턴을 통해서 이 부스트래핑의 디그리를 플렉서블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은 여기 그라디언 베리언스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트레이닝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3C의 클리틱 네트워크에서는 말 그대로 어드밴티지 펑션을 클리틱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약간 변형인 n스텝 리턴을 사용한 이 값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3C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3C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를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수도 코드는 전체 네트워크가 아니라 워커 에이전트 한 개에 대한 수도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액터 네트워크가 있고 클리틱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액터 네트워크는 파라미터를 저희가 세타라고 하고 크리틱 네트워크는 파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쉐어드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든 에이전트에다가 카피를 해서 쓸 거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쉐어드 파라미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한 개의 에이전트, 워커 에이전트에서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액터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세타 프라임으로 그리고 에이전트의 크리틱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파이 프라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타임 스텝의 카운터를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스텝 카운터는 에이전트 하나가 아니라 전체 글로벌한 스텝 카운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 워커 에이전트가 한번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 한 번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에 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문으로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 워커 에이전트가 한 번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여기 최종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한번 어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마치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다시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어싱크로너스하게 한번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때 저희가 accumulated gradient 값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 accumulated gradient 값을 집어넣을 것을 d세타와 d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d세타는 에이전트 액터의 accumulated gradient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d파이는 에이전트 크리틱의 accumulated gradient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여기 에이전트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d세타 프라임 그리고 d파이 프라임으로 쓴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특별한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논문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프라임을 따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값은 에이전트 액터의 accumulated gradient가 되는 거고 이것은 에이전트 크리틱의 accumulated gradient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글로벌 네트워크의 쉐어드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대로 카피를 한다고 되어 있었죠? 첫 단계가 카피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에이전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로 싱크로나이즈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글로벌 스텝 카운터가 있잖아요. 그것이 적당한 t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업데이트 할 때 시작이니까 이번 업데이트에 시작하는 것을 t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의 처음 스테이시 이거겠죠? 그러면 여기 t번째 스테이시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터미널이면 바로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업데이트를 할 때 이 타임 스텝을 저희가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tmax라고 하는 이 횟수만큼만 타임 스텝을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인 tstart에서 시작해서 tmax 번만큼까지만 이 t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tmax를 100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타임 스텝의 길이가 100인 트라젝토리 세그먼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tmax 횟수만큼 여기 프레젠트 스테이트이 주어지죠. 이것을 가지고 여기 에이전트 액터 네트워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팔로시를 가지고 저희가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액션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액션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immediate reward와 next state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eward와 next state를 얻어서 이 한 쌍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tmax만큼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길이가 tmax인 트라젝토리 세그먼트를 얻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학습하게 될 샘플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tmax 타임스텝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 있는 accumulated gradient 값들을 에이전트 액터와 에이전트 크리틱에 대해서 각각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방식이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는 n스텝 리턴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n스텝 리턴을 계산한 방식이 여기 지금 r입니다. 그런데 이 리턴은 리워드를 디스카운트를 해서 썸을 하는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디스카운트 팩터인 감마를 더 많이 곱해줘야 되죠. 이 값을 더 많이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임플리멘트를 시킬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i를 뒤에서부터 역으로 보내는 거였죠. 최종적으로 얻어진 t는 뭐였죠? t 스타트부터 t max까지 다 더한 이 값이었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거꾸로 앞으로 진행하여서 t 스타트까지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 공식이 바로 n스텝 리턴을 계산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기 있는 n스텝 리턴 값들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여기 에이전트 액터의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세타 프라임이죠. 이것의 accumulated gradient는 뭔가요? 지금 이것이 accumulated gradient인데 여기에 이 값을 더해줘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때 사용되는 공식이 여기 있는 이 공식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크리틱의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이건데 이것의 accumulated gradient는 여기 기존의 accumulated gradient에다가 여기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하면 결국은 이 값을 추가해 줌으로써 accumulated gradient 값이 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 액터의 accumulated gradient를 계산할 때는 여기 에이전트 액터의 네트워크도 사용하고 에이전트 크리틱의 네트워크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에이전트 크리틱의 accumulated gradient를 계산할 때에는 에이전트 크리틱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t는 지금 현재 얼마죠? 이 t는 현재 이 값이니까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가 총 tmax만큼의 길이만큼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을 제가 tmax 횟수만큼 반복하기 때문에 accumulation의 횟수가 tmax만큼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 있는 트라젝토리 세그먼트의 타임스텝의 길이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에이전트의 액터의 accumulated gradient와 여기 크리틱의 accumulated gradient를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세타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죠. 글로벌 네트워크의 액터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입니다. 기존의 글로벌 네트워크, 그러니까 쉐어드 네트워크, 그 중에서 액터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에다가 이 에이전트가 구한 accumulated gradient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스텝 사이즈를 알파를 적당히 곱해서 그라디언 어센트 방법으로, 왜 그러냐면 이 액터 네트워크는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마이즈 시킨 쪽이니까 저희가 그라디언 어센트를 쓰죠. 그렇게 해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액터 네트워크인 세타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크리틱 네트워크 있죠? 그것을 나타내는 파이라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업데이트 되기 전에 파라미터였죠? 그런데 여기에는 방금 구한 에이전트 크리틱의 accumulated gradient 값에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텝 사이즈를 곱해주죠? 그런데
크리틱 네트워크는 제가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값을 취해서 빼주는 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크리틱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싱크로너스하게 한다는 것이 A3C의 아주 핵심이었죠. 그래서 어싱크로너스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각 에이전트가 지금 이 작업이 다 끝나서 최종적으로 accumulated gradient를 계산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에이전트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것이 어싱크로너스 업데이트의 정의였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이 에이전트에 의해서 한번 업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처음 시작 단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이 에이전트에 있는 파라미터로 싱크로나이즈 시킬 때에는 저희가 이렇게 카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워커 에이전트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로 바뀌어 있다라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트라젝토리 세그먼트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럼 여기 트라젝토리 세그먼트를 가지고 이것을 샘플 데이터로 이용해서 이 에이전트의 액터와 크리틱 네트워크의 accumulated gradient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계산이 된 accumulated gradient를 가지고 이 에이전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로 카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accumulated gradient만을 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죠. 여기 이 부분을 기존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에다가 추가시켜서 업데이트만 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어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은 지금 여기 R이 n스텝 리턴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n스텝 리턴이라고 했는데 여기 말한 이 n이 이 경우에는 픽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i가 처음에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t는 지금 이 값이니까 i가 지금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주어진 이 r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그냥 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주어진 r은 이렇게 되겠죠. 편의상 이 r을 제가 r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원스텝 리턴이 됩니다. g의 t-1의 원스텝 리턴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번에는 i가 t-2잖아요. 그러면은 r 값은 r의 t-1 플러스 감마의 r의 t 플러스 감마의 제곱의 r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g의 t-2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투스텝 리턴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원스텝 리턴, 두 번째는 투스텝 리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 이걸 돌 때는 여기 값은 원스텝 리턴, 그 다음 거로 돌 때는 여기가 투스텝 리턴, 세 번째는 쓰리스텝 리턴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r은 n스텝 리턴이 n이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매번 돌 때마다 하나씩 더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n스텝 리턴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것이 만약에 저희가 이 n스텝 리턴에서 이 n을 특정한 숫자 예를 들면 10으로 아예 고정을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으로 고정을 시키면은 저희는 모든 타임 스텝에서 10스텝 리턴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 후에 10번째 단계까지의 리워드를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다고 할 때 여기 i가 만약에 이거일 때 봅시다. 이것은 실제로 여기 있는 트라젝토리 세그먼트의 제일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픽스를 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플렉서블하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n스텝 return은 n이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플렉서블하게 돼 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 수도 코드를 적용한 모델은 아타리 게임에 사용하듯이 여기 네트워크를 CNN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액션의 개수가 파이나이트인데 크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액터 크리틱 메소드긴 하지만 그 아웃풋을 직접 액션별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션의 개수가 적으면은 아웃풋으로 각각 액션들을 나타낸 나들을 표시하고 그 대신 이 중에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여기 있는 것처럼 소프트맥스 아웃풋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팔러시를 나타내는 이 액터 네트워크의 아웃풋 상태가 소프트맥스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도 아웃풋으로 나타내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죠. 크리틱 네트워크인데요. 이 크리틱 네트워크에서는 여기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 하나만을 출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출력한 값이 여기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니까 꼭 이것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시그모이드를 취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리니어 아웃풋을 바로 선택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을 잘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CNN이기 때문에 인풋으로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CNN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프레젠스 스테이트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 CNN 네트워크의 아웃풋은 뭐죠? 이 부분이 퓨처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퓨처 벡터를 토대로 마지막에 이렇게 액터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크리틱 네트워크가 마지막에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은 CNN 네트워크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액터 네트워크는 실제로 여기에서 이 퓨처 벡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크리틱 네트워크도 이 퓨처 벡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은 네트워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파라미터를 써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파라미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델에서는 여기 아웃풋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파라미터는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도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제에서는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A3C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3C 알고리즘의 약간 변형인 A2C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지금 A2C이기 때문에 지금 A가 하나 빠진 거죠. 빠진 이유는 A3C의 어싱크로너스를 싱크로너스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너스이기 때문에 A 하나가 빠져서 이제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 여기에서 약자만 따와서 A2C가 됐습니다. A3C하고 A2C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A3C가 성능이 좋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A2C가 성능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그것의 용도의 차이를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A3C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워커 에이전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어싱크로너스하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대 입장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각각의 워커 에이전트로 카피를 하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피를 하는데 각각 에이전트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카피를 하는 그 타임 스텝이 다 다르죠? 어싱크로너스하게 했기 때문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각각의 워커 에이전트들의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서로 다르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말은 팔러시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각 에이전트들은 다른 팔러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팔러시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종종 이것이 옵티멀이 아닌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면 A2C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inconsistency,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A3C 같은 경우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다른 팔러시를, 그러니까 컨시스턴트 하지 않은 팔러시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inconsistency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A2C는 싱크로너스하게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가 각각 에이전트들이 있죠. 이 패러렐 에이전트들이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각각의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벌 네트워크 업데이트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각각 에이전트들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카피를 할 때 동시에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각각 에이전트가 같은 네트워크 파라미터로 시작한다는 말이니까 같은 팔로시로 시작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각 에이전트가 계산한 어큐뮬레이트 그라디언트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또 그것을 각각 에이전트에게 다시 카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싱크로나이즈된 그라디언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트레이닝이 훨씬 더 응집력이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컨버즈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각 에이전트가 같은 팔로시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컨버즈를 훨씬 더 빨리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A3C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떤 모델에서는 A2C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A2C는 A3C에 비해서 GPU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더 클 때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3C의 어드밴티지 펑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수도 코드도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A2C 알고리즘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